5학년 국어 1회입니다. 5학년 국어 1회. 자, 올해는 몇 회인지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회를 하고 있나 선생님도 좀 세볼 겸. 자, 1회였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대화의 특성을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선하였어요. 상대를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받는 게 대화죠. 자, 2번에서는 상대의 장점, 좋은 점이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칭찬하는 방법이 뭐였냐? 자세하게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 어떻게 노력했는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썼는지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단점 이야기하는 건 별로예요. 이렇게 친구의 안 좋은 점은 그냥 덮어주고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3번,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할 때. 조언은 뭐냐면 충고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친구야, 너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것은 나다라가 맞고요. 가는 틀렸어요. 상대에게 고민을 말해보라고 강요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화할 때 그냥 친구가 편하게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 태일이가 기억과 같이 물어본 까닭이 있었어요. 15쪽으로 넘어갔어요. 딴 생각하느라 집중을 못했죠. 위로 볼까요? 여기 보면은 딴 생각, 머리 글쩍글쩍 하면서 딴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어제 소희에게 있었던 일이 뭐였죠? 은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깜빡 잠이 들어. 그건 아니죠. 은주가 늦게 온 건 맞아요. 깜빡 잠이 든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 심부름하고 오느라 약속 시간에 늦었죠. 그 다음에 이제 태일이가 소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해해줬어요. 좀 속상했겠다. 뭐 이러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었습니다. 자, 대화의 특성이 아닌 것은 4번이에요. 댓글은 대화할 때 쓰지 않죠. 뭔가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거 SNS라고 하죠. 그런 것은 이제 되는데 여기서는 댓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5번에서 보면은 마음이나 표정, 몸짓, 말투에서 자, 모두 찾아보는데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할 때 따뜻한 말투로 진지한 표정으로 하는 게 낫죠. 우는 표정이거나 뭐 장난스러운 몸짓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갈게요. 글을 잘 읽어보고요. 선생님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글 1번에서 알 수 있는 칭찬이 발휘하는 힘이 아닌 거. 늘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만들진 않아요. 칭찬을 들었는데 부담스러워 이러면 안 되죠. 그런 마음은 가질 필요 없고. 자, 기억에서 칭찬하는 말들이 있었어. 기억에서 리을까지. 자, 힘을 낼 수 있게끔 뭔가 더 힘을 낼 수 있게 한 게 니은하고 리을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에 치중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과정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 그리고 양보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기 때문에 더욱 힘낼 수 있는 칭찬이었습니다. 자, 미음과 같은 칭찬, 미음이 어디 있냐면 옆에 보면은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4번이었어요. 몸이 아픈 친구를 잘 도와줘서 친구가 고마워하겠구나. 칭찬은, 친구를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른 거는 넌 정말 착하구나. 뭔가 뭉뚱그려서 말한 거고요. 옷이 정말 잘 어울린다. 이런 칭찬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결과에 대한 그런 거예요. 능력에 노력한 거에 대한 칭찬은 아니었다는 거. 자, 9번 보겠습니다. 칭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세하게 칭찬하고 과정을 칭찬하고 이러면 되는데 3번 간단하게 평가하는 칭찬을 한다. 평가하는 거는 칭찬이 아니죠. 너 뭔가 뭐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칭찬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10번 칭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아서 진심 어리게 칭찬하는 거고요. 자, 11번에 칭찬거리가 잘 드러나는 별명을 짓지 못한 친구.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연수 느림보 태연이라고 불러야겠다. 아유, 이건 칭찬 아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00점 공부법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되고요. 평가하지 말고 과정을 칭찬하세요. 결과보다는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키워주는 칭찬을 하래요. 자, 그 다음에 정인이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인이랑 동욱이가 대화를 하면서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자, 고민이 정인이가 있었는데 정인이 얼굴 표정이 고민거리가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너 무슨 고민이 있어?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자, 13번. 맞아요. 13번. 그런데 대화 1번에서 정인이는 고민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민을 말하라고 막 재촉했죠. 3번, 4번이었습니다. 정인이 고민을 그래서 결국 말을 하기는 했어. 체육 시간에 뒷구르기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모둠끼리 이렇게 꾸미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해서 방해가 되는 것 같다라는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동욱이가 무슨 해결 방법을 했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인이는 성격상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가 편하지 않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동욱이가 계속 그럼 내가 말해줄게 이러면서 한국말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정인이가 화가 났죠. 고민을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했고 정인이의 고민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 방법을 강요했습니다. 정인이가 원하지 않는 해결 방법을 강요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정인아, 내가 뒤구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쉬는 시간에 같이 연습해보자.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정인아, 그러면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친구한테 그래도 용기 내서 말했으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죠. 자, 고민을 말하라고 재촉한 거. 그게 1번이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 방법을 강요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강요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모모의 고민으로 가보면 전 도대체 왜 이럴까요? 모든 일에 왜 자신이 없고 소심하며 망설이게 되죠? 그랬는데 허허허허 막 이렇게 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찮아서 웃은 줄 알고 조금 기분이 상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자, 모모의 고민은 이렇게 그대로 아까 전에 좀 전에 나왔던 부분 그대로 그냥 쓰면 돼요. 그다음 모모의 기분이 좀 상했죠. 자신의 고민이 하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마법사가 비웃은 게 아니라 함께 일단 웃자.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칭찬해주고 조언해줬어요. 그 다음에 비웃은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1번 아니었어요. 자, 다음 그림에서 여자아이는 자신의 고민을 떠올리고 있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늦잠 자는 고민은 없죠. 잠자리 그림 같은 건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조언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친구와 다투고 나서 화해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말하지? 무슨 일로 다퉜어? 나도 그런 적 있어. 공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때 경험이 이렇게 쪽지를 써줬는데 너도 진심을 한번 표현해봐.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제시를 해줬죠. 예를 든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에는 그 고민을 말하라고 막 강요하는 건 안 돼요. 말을 할 때까지 조금 살짝 물어보고 말을 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진심이 전해지도록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열심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안녕.